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도 잡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13번째 항목, 도박놀이죠. 도박놀이에서 투전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투전을 했느냐? 아마 유득공이 살았던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사이에 가장 유행했던 도박이 투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전은 가장 간단하게 승부를 겨루고 빠른 시간 내 승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전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 계속 사진을 바꾸는데 요 사진은 고구려 국내석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에 그 아침 시장이 있습니다. 조시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시장으로 새벽에 농민들이 그게 이제 좀 더 커지면 장시가 되는 겁니다. 장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성장이 37장이었거든요. 그래서 3일, 13일, 23일, 7일, 17일, 27일 그래서 6번이 정기시였습니다. 6번이. 그걸 장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사를 하면 유적지를 보고 와서 한 번 보고 와서 그걸 다 얘기해. 지가 다 배웠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답사 핵심은 골목을 들어가야 돼요. 이 시장을 보고. 그래야지 그 삶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벌써 다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닙니다. 벌써. 이 친구들이 빨리 결혼하면 이제 제가 그 제자들 가운데 이혼하지 않은 제자들이 이혼한 제자들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주례는데 이혼했다. 그러면 이제 주례를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자, 그리고 요거 투전은 좀 이따가 그림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3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만 하면 이제 풍속편은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시편인데 다음에 이제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는 조금 편할 겁니다. 왜냐면 서로 비슷비슷해서요.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도 잡지를 한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도박입니다. 예, 투전입니다. 그리고 한자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만약에 용자 하면 용이라는 것은 뭐 봉자 하면 봉이라는 것은 궁하면 궁이라는 것은 했을 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는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적어서 상대방한테 줄 때, 왜냐하면 종이 같은 것은 이렇게 그 비에 적국을 하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적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요게 좀 더 커지면 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규를 그 벼슬아치를 상징하는데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후들이 왕한테 갔을 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내면 안 돼요. 꺼낸다는 건 칼이나 뭘 꺼낸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여기다 뒤에다가 자기가 할 걸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왕과 이 사람 사이에는 전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관.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가 아닐 때는 그 상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이 항상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아래쪽 계단이 당하고 위쪽 계단이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상 계단까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관 중에 전원관이 있어요. 그 전원관이 왔다 갔다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규가 있는데 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 지방에 재우면 자기들의 토지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사목이라고 그래요. 사목. 그러니까 뭐 뽕나무, 대나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목으로 가져오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지만 예전에는 그게 삶이기 때문에 딱 보면 쟤는 중림촌에 온 애구나. 얘는 상림촌이구나. 얘는 율목이구나. 밤나무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도 그걸로 이제 관을 쓰고 그걸로 상복 입을 때 그걸로 지팡이를 하고 원래 그게 이 사라는 겁니다. 사. 토지신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그 규라는 게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앞쪽에다가 이제 그 규의 크기라 색깔로 이제 등급을 표시하고 이런 게 원래 규입니다. 그러니까 규에
전 단계가 이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지들, 쪽지. 그래서 투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8장을 갖고 있든 7장을 갖고 있든 이걸 가지고 놀이 방법에 따라서 대부분 던져요. 그래서 어떤 건 이제 3개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개를 하는 것도 있고 5개를 할 때는 3개로 10, 20, 30의 그 끝수를 0으로 해가지고 제끼면 2개가 남으면 그걸 가지고 끝수를 한다. 끝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투전자는 거고요. 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전에는 종이로 했거든요. 종이로. 근데 이제 종이가 잘 찢어지니까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그 우리가 뭐 하는 이제 그 뭐 광판지 같은 거 있죠. 뭐 장판에 쓰는 거 이런 것들 두껍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먹이고 몇 번 두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 겹쳐서 두드리고서 끝을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말 오래 가죠. 오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다 그림 그려서 그걸로 이제 뭐 48장짜리도 있고 60장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폐라고 합니다. 지폐. 종이로 하는 놀이패, 지폐. 요즘에는 이제 마작이나 이제 그 골패는 뭐 이렇게 뼈 조각이나 이런 걸 하죠. 고급이니까. 근데 민간에서는 대부분 기름 먹인 종이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지폐 종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전은 수많은 지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미래학교에서 전통놀이를 복원하는데 그 지폐 가운데 이제 여러 개를 지금 복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작도 가르쳐 줬고, 골패도 했고, 근데 이제 마조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투전도 아직 안 했죠. 지폐류다 이런 뜻입니다. 투전이라는 것은 지폐와 같은 것으로, 종류가, 사람, 물고기, 뭐,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회부터 9까지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각 그 장마다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되죠?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 그걸 없애고 숫자를 1회부터 10까지. 1회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제 화토가 48장은 4개씩 12개를 하니까 우리가 도리직구땡 할 때는 20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1, 22 하면 10까지. 그래서 10을 장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왜 장이라고 불렀냐면 원래는 그 10이 그 각 패에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숫자 1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장인 거예요. 그래서 장땡인 거예요. 예.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예. 골패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골패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선거 때 5명 안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패를 배우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도박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숫자 조합 이걸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도박이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학놀이라 하면 돼. 선생님들이 갈 때 숫자 노름, 숫자를 이렇게 짝을 맞추는 놀이. 이렇게. 자, 그래서 1회부터 9까지인데 장이 없잖아요. 장. 장은 좀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뒤에 계속 있으니까요. 조선에 대표적인 5대 도박이 있습니다. 5대 도박. 물론 그 영화나 드라마에는 항상 바둑이 많이 나오죠.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바둑을 가지고 또 드라마 만들었더라고요. 예? 승부라고 하는. 예.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대부분 이제 포커 아니면 화투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도박은 역시 그래도 바둑. 이거 지금 이건 도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 관련된 그림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이건 도박이야. 걸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둘러있는 것들은. 그죠? 돈을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장기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장기 영화도 있습니다. 가락동 장기왕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놀이도 영화의 소재로서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승부를 거는 거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우리 놀이를 데드게임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놀이라는 게 도박도 있고 데드게임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레크레이션, 유희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독사가 마시면 독약이 되는 거고 독이 되는 거고 양이 먹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쌍욕. 지금 이제 한량과 지금 기녀가 지금
바둑을 두는데 저는 이쪽이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놈은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내가 지면 다음에 또 하자. 끝까지 붙들어 놓아야 되니까. 그죠? 하여튼 인왕산에서 쌍욕을 하는 쌍욕산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신윤복의 쌍욕산매. 그리고 이제 골패. 골패는 32패로 노는 건데 그 주사위 숫자가 각각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1부터 6까지 해서 32패. 아무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골패를 하실 줄 알으니까 골패.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투전입니다. 투전. 이 투전은 밀희투전이라는 밀희라는 거 뭐냐면 푹 빠졌다는 뜻입니다. 은밀할 희자 노리자 푹 빠졌네. 투전에 푹 빠졌네. 이렇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유행한 도박이 이게 5대 도박입니다. 여러 풍속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투전은 어디 왔냐? 이건 이제 사실은 아닌데 여러 풍속지에 투전은 장현이 들여왔다. 왜냐면 이 장현이 북경을 갈 때 역관이었어요. 중인 역관. 그리고 실제로는 간첩이었어요. 청나라의 어떤 정세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반청. 세작이죠. 실제. 아니, 그게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희빈 장씨의 당숙입니다. 근데 원래 당숙이라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숙은 원래 학렬에서 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당백이에요. 큰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낮춰버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본 거예요. 여성들은 일단 남성 중심에 올 때는 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시집 온 남자는 내가 볼 때 학렬이 낮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자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누이자자를 써서. 근데 지금도 드라마에서 자꾸만 매형이라고 그래. 그 매형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어린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위면 매형이고 낮으면 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가르쳐 줘. 그래서 막 호칭을 엉터리로 써요. 지금. 예? 자형이요. 예. 나의 남편은 자형. 예, 자형, 자제, 매형, 매제 다 쓰는 겁니다. 예, 누님한테 시집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가 다 원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 매형으로 다 퉁쳤다 이거죠. 하여튼 이것도 장옥정의 큰아버지께서 당숙이 아니고 당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예전에 그 사극 장희빈에서 그 김혜수가 이랬잖아요. 내이냐! 그 유명한 하여튼 그겁니다. 이렇게 장희빈. 하여튼 여기에 역관 장현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투전. 그러면 투전의 뿌리는 뭐냐? 투전의 뿌리. 투전의 뿌리는 마조패라는 게 있습니다. 마조패. 말마자에다가 이 끝조자를 쓰는 건데 이 마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전에 이렇게 놀이를 할 때는 직접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막 하던 놀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전투에서. 그다음 그건 빠지고 이제 말을 이제 이 말마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그 각각 하나씩 패를 만들어서 48패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조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종이로 만든 도박이죠. 도박. 예. 이 마조패도 제가 가르쳐주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48패짜리. 그래서 여기 보면 1만, 2만, 3만 쭉 있죠. 9만. 그럼 뭐하고 뭐 비슷해요? 마작이요. 마작.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장요. 그러면 투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 투전은 짝을 맞추는 게 많으니까. 1, 2, 7 하면, 우리 이제 이거 가르쳐도 되나? 우리 정식 그 도박 용어는 삐리칠이라고 그래, 삐리칠. 그 1, 1, 8 하면 콩콩8. 그 다음에 1, 3, 6 하면 R36. 예. 이제 그 도박꾼들이 부르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조패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건. 그래서 마조패가 모든 놀이의 뿌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골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런 모든 놀이를 종합해서 마작. 여기 보시니까 다 마작을 할 줄 아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이 마작을 할 줄 아네요. 마작도 아이들한테는 조합놀이에 도형이나 이것을 보는, 이걸 가르쳐주는 아주 저는 좋은 학습 도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전은 마조패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마조패 여러 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에 가장 편하고 빠르게 승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투전이다. 그래서 투전목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역사 스페이스를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지금까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무슨 뭐 저기 그 전자, 그러니까 갑불문 그때 나온 전자들 하는데 사실은 만주입니다. 만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 승질 더럽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조패 중에서 그림이고 없고 그냥 기호를 해가지고 우리말 하면 아랍의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 숫자, 그래서 이게 유행한 겁니다. 아까 막 이렇게 뭐 장이 있고 해서 새 그려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유행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8까지 있습니다. 8. 1, 2, 3. 그래서 이제 투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다 한자를 다 써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전목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투전목을 실기 실습하면 종이를 줘서 그걸 그리게 하고 오려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투전목이고요. 역사 10회를 소개했던 투전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8개씩. 그러면 80목이 되죠. 그걸 줄이면 60목, 줄이면 40목.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40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목.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4개가 있는 거죠. 같은 숫자가 4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화투가 들어왔어요. 근데 화투는 48개거든요. 그래서 11, 11을 제기하면 40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짜리하고 5구짜리 그 말이 맞아요? 10구짜리하고 5구짜리 빼고 없는 그거. 왜냐면 그 11이나 12 똥이나 똥하고 뭐지? 비. 거기는 그 끝에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똥은 껍데기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2개씩. 그러면 딱 20개.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4명이 할 때 5개를 주면 4, 5, 20 딱 맞죠? 그러면 그걸 직구땡이라고 그래요. 직구. 그러니까 10, 20, 30을 짓는 거예요. 근데 30은 안 지어져. 이건 왜? 패가 2개씩 빼기 없으니까. 그래서 10이나 20.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돌이 직구땡이라고 그래. 돌이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삐리칠이나 R36이라든지 008이라든지 이런 것들, 백새우는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어떻게 선생님 그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는 사랑방에서 노름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라고. 우리 시골 할아버지, 특히 우리 외삼촌은 우리 아버지, 이거 하면 된다. 이건. 꽁꽁팔이라든지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꽁꽁팔 뭐 1.8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용어를 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백새우. 1, 4, 5. 그럼 10이 되죠? 이렇게. 아니요. 쎄칠구, 뭐, 5, 6, 9. 쎄칠구 하면 4, 7, 9 하면 20이 되죠. 5, 6, 9 하면 20이 되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꽃고장. 혹시 아세요? 네. 이제 그건 아시구나. 전부 그까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아셔.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구구단 외우면 영원히 가듯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투전목은 80목, 60목, 40목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80목을 만들지만 40목을 할 겁니다. 40목. 그러면 놀이 방법이 한 최소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골프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장이 있어요. 아까 그 패가 9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 인자에 우두머리는 황을 그렸어요. 한자로 황을. 그 다음에 어는 용을 그렸고, 그 다음에 새는 봉황을 그렸고, 그 다음에 치는 꿩이잖아요. 꿩은 이제 독수리, 매를 그렸고, 별자리에는 북극성을 그렸고, 말은 올라타는 거, 승, 그 다음에 노루장에는 호랑이,
토끼에는 매. 독수리 취자, 이거 독수리. 예. 그래서 80개로 돼 있다. 80엽. 80엽. 아, 그러니까 9개에다가 장이 있으니까 80개가 되죠? 8목이니까. 1번부터 9번에 장을 하면 10개가 되죠. 8목이니까 80목. 근데 이제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부터 10까지. 왜냐면 투전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노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도박꾼끼리 노는 데하고 이쪽 도박꾼들이 노는 데하고는 투전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에서 1900년 되면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1부터 10까지 딱 써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있는 80목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재현을 할 겁니다. 누가 도박을 재현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옛날 사람들 놀았구나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교육 자료로, 수학 교육 자료로.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중에 영악해가지고 도박을 하면 그건 우리 체가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로 도박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대로. 각각에는 장이 있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9까지 있는데 10을 놨다 이거죠. 그래서 10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왜 장땡인지를 금방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땡은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투전에 광땡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낙엽 끝자리를 하지 않고 19땡하고 19하고 10끝자리하고 5끝자리를 했기 때문에 광땡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그걸 뭐라 그래? 아니, 화투에서 그 뒤에 약이 없는 거. 피.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극에 제가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것은, 투라고 하는데, 쌍투라고 하는데, 주사위 던지기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던져서 높은 숫자를 가지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66이 최고 높은 거예요. 6땡이니까. 그죠? 11까지. 그 다음에 65인데 어떤 것은 4, 1이 제일 높은 것도 칩니다. 그러니까 각 놀이만은 다, 그러나 최소한 끝수는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런 데다가 약간 뭘 넣어가지고 납 같은 걸 안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게 무거우니까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 위쪽이 나올 확률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전형적인 투전이죠. 예? 이렇게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예? 투전목 보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사극을 보면 이 작가가 놀이를 몰라. 예. 놀이를 몰라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예, 그렇죠. 예. 요거 홀로 된 여자가 뭐 바깥에 나가서 막 때려치고, 하여튼 되게 재밌었던 밤에 피는 꽃이라는, 했죠? 예, 여기에도 이제 바로 여기 장땡 나오죠? 투전에서 제일 높은 패. 10끝. 장땡. 장땡입니다. 예, 그죠? 여기에 9땡. 예, 그 드라마에서 항상 상대방이 9땡을 잡으면 이쪽이 장땡을 잡더라고요. 그런 확률 거의 없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렇게. 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장땡과 9땡이 나와서 제가 드린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만 하고, 유만공이 지은 세시풍요에 투전에 대한 시가 나옵니다. 아까 집회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회하면 꼭 투전은 아닌데 요 뒤를 보면 이게 투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투전판, 위석, 척분분 던지는 겁니다. 탁탁 던지는 패, 어조, 그죠? 끝수 따라, 어조, 여기, 장성 노소분. 노소는 뭐냐면 높은 숫자, 낮은 숫자. 우리가 그 카드에서 하이 로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때는 높은 거로 갈 때가 있고 어떤 건 낮은 거로 갈 때. 그죠? 그래서 이건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성. 그래서 자재들은 삼동, 하소동. 삼동이라는 건 이제 겨울 12월, 1월, 2월 이걸 삼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3동 동안에 뭘 읽느냐? 읽고 있어요. 그게 뭐냐? 3시, 그죠? 예. 3시에 근과 열심히 팔가문. 예. 이게 팔가문이 무슨 팔대, 뭐 당송 팔대가라고 아니라 투전 팔목. 예. 투전 팔목 열심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유, 재밌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지폐를 팔대가라고 하는 이유는 여덟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투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투전이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이거 외우느냐고. 아니, 친구들 딱 앉혀놓고 이거 탁, 그럼 8, 하면 9 이렇게. 그래서 완전하게 익혀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자,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금방 이제 우리 요 투전목 이게 비슷비슷해서 이게 잘 모르죠. 머리 나쁜 애들은 못 외웁니다. 그래서 도박도 원래 머리가 명석해야 됩니다. 지가 땡을 잡고도 땡 잡았는지도 모르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가장 이제 빨리 하는 게 3개씩 주는 거거든. 아니면 2개를 주고 하나를 지분 후에 3개 중에 하나를 내놓고 이제 끝수를 정하는 이런 놀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괜찮습니다. 뭐. 망공하고 유득공하고는 무슨 그 관계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예. 아마 제가 안 찾아봤는데 아마 한 집안일 가능성도 있겠죠. 시대가. 예. 그래서 이 모든 8개의 패를 팔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 조, 치 해서 요것은 노로 쓴다. 높은 거. 그 다음에 성, 마, 장, 토는 적은 걸로. 청량. 그래서 위자가 하이고 밑에가 로. 카드로 말하면. 그래서 끝수를 정할 때 야, 우리 소로 하자. 그러면 이제 낮은 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골패도 알지만 1, 1이 가장 높은 데 있고요. 그 예전에 그 타투 중에 나이롱 뽕이라는 게 있는데 뽕은 1, 2를 잡은 애가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10으로 잡은 사람이 12를 잡은 사람이 가장 낮은 수예요. 근데 또 어떤 건 B가 가장 높죠. B값이 그러죠. 그래서 8광, 3광, 이러면 8광이 높은 거죠. 이렇게 3광, 1광 3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로 소로 쓴다. 그래서 이 투전의 글자는 전서 같기도 하고 초서 같기도 한데 기괴, 참 기괴하다. 근데 이제 현재 학자들은 만주어로 보고 있습니다. 만주, 필기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김득신의 밀희 투전입니다. 밀희. 은밀할 뜻이지만 원래는 푹 빠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투전에 푹 빠지다. 하여튼 하원이 아니라 화원,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 화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8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건지 이제 봐야 되는데 8개를 주고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돌아가면서 내면서 8개로 뭘 맞추다든가 이런 놀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인간은 패를 안 보여주게 해서 싹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자 요겁니다. 요 사람은 아예 뒤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팔목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김중근의 투전 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것도 김중근의 투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김중근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000몇 개, 2,600점 정도가 박물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 풍속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